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37번째 이야기 편지.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에 SNS에 인터넷 메일에 실시간 채팅에 서로 사연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40여 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시골 전화는 거의 교환수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보통 전화통화를 신청하고는 한두 시간 혹은 서너 시간 기다려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롭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편지였습니다. 나는 본래 편지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편지를 나누고 또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취미라고 할 만큼 즐겨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입 때는 나의 이러한 편지 주고받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세상과는 완전 단절된 또 다른 사회,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편지뿐인데 그나마 막혀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은 또 어떠실까? 사랑하는 여인과 친구들은 내 소식이 얼마나 궁금할까?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한 뒤에도 편지 쓰기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편지를 보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이 군에 입대한 지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우표를 구하지 못해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군대에서의 편지는 군사우편으로 공짜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는데 우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지는 보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정작 우표를 구할 수 없어 편지를 쓰지 못하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대에 와서 안 사실이지만 1년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군사우편 수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한 부대에서 부대원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군사우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군사우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12월쯤 되어 그 안에 공짜 군사우편이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표를 붙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는 퇴소 때까지 새해가 되었어도 공짜 군사우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PX에 갈 때마다 우표를 물어보았지만 번번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군에 입대할 때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우표를 20장 구입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대 시 구입한 이것저것 생필품과 함께 세면백에 담아 들고 왔다가 세면백과 함께 빼앗겨 그 뒤로 구경조차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면백을 훈련소 중대에 와서 빼앗겼으니 인사계나 내무반장이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집과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가는 보내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2월 28일 마침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향도가 오더니 PX에서 단체로 우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1인당 최고 한도라는 10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돌아온 향도는 최고 6장씩 밖에 살 수 없었다며 6장만 주더군요. 그래도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날 밤 취침 시간, 으스름한 취침등 아래 모포를 뒤집어 쓴 채 편지를 썼습니다. 혹 주번사관 또는 내무반장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도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글을 적어나갔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3주가 지난 이때 그동안 아들의 옷까지 소포만 받아들고 소식 없는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실 부모님 생각에 편지지는 눈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기 전에는 쓸 말이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펜을 들고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뒤죽박죽되어 쉽사리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인사계가 내무 교육을 통해 편지에 불필요한 내용이나 부모님 걱정될 내용은 쓰지 말라고 강조했고, 또 보안에 위배된 내용을 썼다가 서신 위규로 걸려서 처벌될 수 있다는 엄포를 들은 터라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겨우 안부 인사와 저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통상적인 내용만 쓰고 봉함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랑하는 여인과 친구 몇 명에게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이날 구입한 우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부모님께서 답장을 보내시면서 다행히 우표를 보내주셔서 훈련소를 마칠 때까지 나름대로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